프로그램 입문 제1장 프로그래밍의 개념. C 언어는 1972년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가 벨 연구소에서 일할 당시 새로 개발된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켄 톰슨은 BCPL 언어를 필요에 맞추어 개조해서 B 언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데니스 리치가 이것을 개조해서 C 언어라고 명명하면서 C 언어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의 바탕 프로그램은 모두 C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데 수많은 운영체제의 커널 또한 C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C++은 C에서 객체지향형 언어로 발전된 것이고 또 다른 다양한 언어들도 그 뿌리를 C에 두고 있습니다. C의 특징은 절차지향적이고 구조적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라고 보통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의 개념, 프로그램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프로그래밍 언어, 즉 C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래치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프로그램, 많이 들어봤던 얘기고요. 우리가 많이 흔하게 접하는 내용들이죠.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컴퓨터라고 하면 보통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등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넓게 보면은 스마트폰, 스마트 TV, ATM기, 키오스크 등 매우 다양한 기기들도 일종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치인 하드웨어가 있고요. 이것들을 제어하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있죠. 여기서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보통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또 컴퓨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거 점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프로그램에서는 컴퓨터에서는 가전제품처럼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동작되게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을까요? 컴퓨터는 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또 윈도우를 직접 깔아본 적이 있는지요? 또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적이 있는지, 보통 학생이면 설치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거리가 있고 이런 거 기계를 좀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설치한 경험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본 적은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거의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앱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는 컴퓨터를 범용적인 기계로 만들기 위해서, 즉 컴퓨터는 프로그램만 바꾸어주면 내가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범용적이고 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기능이 정의되어 있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일반적인 계산기하고 컴퓨터를 비교해 보면은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계산기하고 컴퓨터 차이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계산기는 처음에 정해진 기능, 즉 계산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려주거나 인터넷 연결은 되질 않죠. 그러나 컴퓨터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됐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의 역할인 것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컴퓨터의 정의. 컴퓨터는 단순히 정해진 한 가지 기능만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컴퓨터는 프로그램이라는 명령의 집합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장치인 것이죠. 위키메카에 보면은 컴퓨터는 트랜지스터 등의 전자회로를 이용하여 프로그램과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고 빠르게 계산하여 입력된 데이터를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처리하는 전자기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계산기하고 비교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럼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프로그램은 어떤 일 또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작업 지시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프로그램 명령들의 모임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고 순차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건데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로봇에게 가까운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사오는 일을 시킨다고 할 때 이 일은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정의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마트폰도 컴퓨터의 일종이다. 스마트폰도 컴퓨터의 일종입니다. 과거에 음성통신용으로 사용하던 핸드폰, 보통 피처폰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피처폰은 미리 설정된 기능만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즉 앱만 추가 설치하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이 바로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프로그램의 역사를 가볍게 살펴봅시다. 프로그램이 가능한 최초의 기계, 즉 해석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장치를 만든 사람은 찰스 베비지라고 합니다. 수천 개 기어, 바퀴축, 레버 등으로 동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작하는 원리도 증기를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역사는 다른 것과 비교해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길어야 한 100년 정도 된 것인데, 물론 스마트폰과 관련된 것은 20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 것이지만, 좀 깊게 들여다보면 스마트폰은 일반 전화기, 피처폰, PDA라는 과도기를 거쳐 발전하였습니다. 1992년 IBM이 개발한 사이먼이라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9년 삼성이 만든 애니콜 풀터치 PDA폰 SHM100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최초의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최초로 프로그램이 가능한 기계를 만든 사람은 찰스 베비지라고 했는데, 이 장치는 엄밀한 면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컴퓨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기계적인 장치가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거 대단한 거죠. 역사이기 때문에 가볍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오네요.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입문, 프로그램을 배우는 이유는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또는 프로그램이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만든 사람은 에이다 러브레이스라고 합니다. 에이다는 대문어 바이런의 친딸이라고 하는데 모르겠고요. 베비지의 해석 기관에 매료돼서 해석 기관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서브루틴, 함수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루프, 보통 반복문, 포문 얘기하는 거고요. 점프, 고투 잘 사용하진 않는데 요즘은 이제 함수를 부르는 과정을 점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핵심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기본 원리가 다 고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본 구조에 대한 기본 틀은 과거 사람과 지금 사람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다음 그림은 그 에이다의 프로그램을 기술한 건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프로그램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n승을 구하는 무슨 작업 지서 같은데,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과정을 아주 쉽게 논리적으로 기술해 놓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이 내용을 분석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프로그램 과정이 있었고,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졌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나중에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걸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의 컴퓨터, 초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초기 컴퓨터는 애니악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애니악은 1943년에 창안되었는데, 1946년에 개발해서 펜실베니아 대학에 처음 설치되었고, 물론 거기 교수님들이 개발했겠죠. 이 장치는 1955년까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장치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한 2.5m에서 25m 정도, 건물 하나 정도 되는 거죠. 복도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무게가 한 30톤 정도. 그리고 구성체 부품을 보면 진공관이 한 18,000개, 릴레이가 1,500개, 그리고 전기도 150kW 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장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초기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해서 간단히 타이핑 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전기적 배선으로 설정해서 외부 프로그램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기적 어떤 기판 또는 배선, 선을 어떻게 꽂아 주었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누구도 컴퓨터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동떨어진 그런 기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적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로그램의 그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은 폰 로이만입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저장된 메모리에서 하나씩 불러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메모리가 있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저장돼서 원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장치를 처음 고안한 사람이 폰 노이만입니다.
폰 노이만은 1903년에 태어나서 1957년에 돌아가셨는데 뭐 이분이 개발한 게 지금 현대적인 컴퓨터의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폰 노이만이 생각한 이런 구조는 현재도 그 인텔 프로세서도 그냥 그대로 채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폰 노이만의 구조는 나중에 뭐 하드웨어나 인베디드 하드웨어 이런 걸 공부할 때만 또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뭐 기본 구조 어떤 방식으로 한다. 즉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데이터는 어디 집어넣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프로그램의 메모리에서 프로그램 코드 한 줄 가져다가 처리를 한 다음에 램 어디에 저장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정의되어 있는 거죠. 폰 노이만 대단한 분이죠. 그다음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뭐 쉽게 생각하면 현실 생활의 작업 지시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업 지시서,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된다.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즉 매뉴얼을 작성한다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생활에서는 뭐 많은 작업을 처리한 거는 보통 매뉴얼이란 표현을 쓰고 그냥 간단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할 일을 정의한 건 프로그램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프로그램은 작업 지시서다 라고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그러면 작업을 지시하는 방법, 컴퓨터에게 어떻게 작업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컴퓨터는 어떤 뭐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작업 지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쉬운 건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 빵을 굽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재료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우리는 이제 지식이 지능이 있다 보니까 대충 주어진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지만 기계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을 뭐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여기에 이제 주어진 것과 같이 지능이 없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얘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 있는 거고요. 어, 학생 성적의 평균을 계산해 줘 했을 때 평균이란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 또 평균이란 걸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또 계산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지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사람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앞장에서 프로그램이 무엇이다, 어떤 거다 이런 걸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프로그램 언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기계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자연어라고 하죠. 기계가 알아서 쓰는 언어는 기계어라고 하고요. 그럼 기계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기계어를 모르니까요. 잘은 몰라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슨 진법을 사용을 하죠? 예, 우리는 십진수를 사용을 하죠. 우리는 십진수를 사용하고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왜 이진수를 사용을 할까요? 이진수라고 하면 0과 1로 표현되는 거죠. 컴퓨터 내부에 0과 1로 표현되는 어떤 장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주어진 뭐 말이나 글이나 숫자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거죠. 컴퓨터는 기계어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럼 기계어하고 이진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뭐 이 숫자면 무슨 일을 한다, 뭐 0이면 뭐 1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가 이진수를 왜 사용하는지, 이진수를 사용하면 기계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뭐 그런 걸 사용하자는 겁니다. 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십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진수를 사용하려고 하면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것을 컴퓨터에 저장한다고 그러면 0부터 9까지의 그 상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진수를 사용한다면 이진수는 0과 1 두 개의 숫자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기계를 만들 때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저장하는 장치를 만든 것하고 0하고 1 두 가지 숫자를 저장할 장치를 만드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예, 물리적인 양으로 봐도 0, 1만 사용하는 게 십진수성보다 5분의 1 정도로 아주 단순해지는 거죠. 또 그것이 또 합쳐지게 되면 즉 자릿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 복잡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 0과 1로 표현되는 거는 뭐 공대생이면 다들 알겠지만 기계적으로는 0, 1, 온, 오프,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이것들을 연산하는 연산자가 있죠. 우리가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듯이 이 논리적인 거 있다, 없다, 0, 1을 연산할 때는 AND 연산, OR 연산, NOT 연산 등을 배웠습니다. 뭐 그런 것이 다 이 기계어를 처리하는 것, 즉 이진수 기계를 만드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계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면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나온 숫자 중에 이진수가 있나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그림같이 0x 뭐뭐뭐라고 시작하는 문자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십릭진수 헥사데시말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컴퓨터를 이진수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진수가 아니고 16진수만 확인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림을 또 살펴봅시다. 맨 위쪽에 표현된 0x로 표현된 건 16진수 값입니다. 그 아래에 프로그래밍 언어 한번 자세히 볼까요? 봅시다. 요게 16진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 표현한 것은 다 16진수 값들을 표현한 겁니다. 요건 메모리상의 어레이를 나타낸 거고요. 어드레스를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요 아래 표시된 것들이 바로 요 중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고급 언어, C 언어 같으네요. 뭐 언어가 C 아니라 다른 언어 유사하게 표현이 되니까요. 그리고 맨 아래 요 표시된 것들은 요게 바로 어셈블러 언어라는 겁니다. 아직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사용자는 요 중간에 있는 것 같이 고급 언어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요. 그러면 기계가 1차적으로 이렇게 어셈블러로 바꾼 다음에 이 어셈블러 각각의 의미는 여기 오른쪽에 적혀 있는 것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부분에 어드레스에서 00401-058이라고 적혀 있고 밑에도 00401-058이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적힌 것들이 기계어로 이진수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이진수를 보다 쉽게 표현하려고 16진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뭐 쉽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다음 페이지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어는 이진수로 표현이 되고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자로 표현이 됩니다. 알파벳으로요. 그리고 중간에 어셈블러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근데 여기는 기계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어셈블러하고 기계어는 엄밀하게 사용자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봐서는 다 기계어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에 좀 차이를 두려고 그나마 이진수와 십진수 일반 상식 교양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이진수와 십진수 차이점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어떤 단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는 10개를 한 묶음으로 써서 표현을 한다는 거고 이진수는 숫자 2개 0과 1만 갖고 쓴다는 거죠. 이진수는 0과 1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 말고도 많은 걸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이진수 쓰는 게 뭐가 있죠? 오전 오후 하루는 오전과 오후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이걸로 이해가 안 되나? 그러면은 진법 얘기하는 겁니다. 이진수 7진수 사용하고 있죠. 7진수 3주면 며칠이죠? 3주 37 20 21일이죠. 7개를 하나로 묶어서 일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진법을 쓰는 이유는 커다란 숫자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죠. 뭐 이진수의 뭐 아래에 보는 것 같이 뭐 진법 변하는 기준 방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진수로 십진수를 이진수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2로 계속 나눈 것 나머지 값을 쭉 정리해 나가면 그게 이진수로 바뀌는 겁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시간이 되면 이진수 진법 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 나중에 한번 하기로 했죠. 그럼 다시 프로그램 언어로 돌아와서 프로그램 언어가 왜 필요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계가 알아먹는 기계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뭐 기계어로 직접 작성해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는 이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 0과 1만으로.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사람이 표현한다는 거의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뭐 암호와 같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랑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서 그걸 기계가 알아서 기계어로 바꾸기 쉽게 한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언어도 용도에 따라서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언어를 뭐 다 배우겠다는 건 아니고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필요하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구조와 기능,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그 작성 요령을 배우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입니다. 프로그램이 뭐다,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동작한다, 작성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 이것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즉 프로그램 언어를 학습하고 프로그램 언어의 문법, 프로그램 언어의 기술 방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알고리즘 구성 능력만 학습하게 되면은 뭐 나머지 다른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우리가 작성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한 거를 갖다가 기계어로 변하는 컴파일러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이미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어에 대해서는 거의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는 왜 필요하죠? 글쎄, 뭐라고 듣기는 했는데. 그럼 컴파일러, 조금 아까 컴파일러란 이야기를 했었죠. 컴파일러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서 통역을 하는 역할을 하나, 통역 뭐 이런 말을 하네요. 컴파일러는 그나마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를 기계어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그 내부에서 무엇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매우 복잡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뭐 넘어가죠. 컴파일러는 그림같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바뀐 내용은 전혀 모르겠죠. 그럼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무슨 일을 하는지, 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란 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컴퓨터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즉 컴퓨터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의도하는 거를 프로그램 언어로 바꿔주면 그걸 갖다가 기계어로 바꿔서 컴퓨터에 전달해 주죠. 앞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은 그냥 명령어의 집합일 뿐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기계하게 일을 시키는 그 작업 지시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너무 쉽게 설명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컴퓨터 계산기하고 컴퓨터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컴퓨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인지, 또 컴파일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프로그램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명령어의 집합이다. 그런데 내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를 사용했을 경우, 자연어를 쓰면 컴퓨터는 알아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건데, 프로그램 언어라는 것도 기계가 바로 알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계는 기계어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나마 기계어로 바꾸기 쉬운 형태의 언어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언어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기계가 알아서 바꿔주는 걸 컴파일러라고 합니다.